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입주권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관리처분 인가 전에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서 관리처분 인가에 들어갔다면 입주권 상태로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제 구독자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네요. 재개발지구에 빌라를 구입했는데 1년 10개월 만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2개월이 부족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를 못했네요. 그런데 관리처분 이후에도 세입자가 6개월을 더 살다가 이주를 했네요. 그렇다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이 6개월도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만약에 주인이 직접 살고 있었다면 거주 기간으로도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기에 입주권 상태로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겠네요. 이번 시간은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 사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1년 10개월을 보유를 했네요. 그리고 인가 이후에 세입자가 6개월을 더 살다가 이주를 했네요. 인가 이후에 실제 거주한 6개월도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제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 우수 구독자라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겠네요. 금년도 2021년 7월 23일 사전답변에 등록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을 간략히 짚고 하겠습니다. 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기에 원칙은 비과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주권 이전에 주택 상태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입주권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입주권의 양도세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주택입니다. 인가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입주권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공이 되면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주택이 됩니다. 입주권을 처분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관리처분 전 주택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비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서 관리처분 인가에 들어갔다면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제4호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현재 제3호 감옥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현재 제3호 감옥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 여기서 제3호 감옥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즉 관리처분 당시에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4호를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주권 상태로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개념을 이해하시고 유권 해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하신 분의 사실관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지구 A 입주권과 B 주택의 2주택입니다. 2017년 5월에 취득한 A주택, 2019년 3월에 취득한 B주택, 2주택입니다. 둘 다 재개발지구에 있습니다.
A주택이 먼저 재개발 사업이 시작이 됐네요. 2019년 3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네요. 구입하고 1년 10개월 만에 관리처분이 났네요. 그리고 세입자는 6개월을 더 살다가 2019년 9월에 이사를 했네요. A주택을 입주권 상태에서 2020년 2월 양도를 합니다. 이때 B주택은 관리처분 인가 전, 즉 주택 상태입니다. A 종전 입주권과 B 신규 주택의 일시적 2주택이네요. A 입주권을 양도를 해서 비과세를 받아야 하네요. B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 종전 입주권을 양도를 하면 되네요. 이 요건은 문제가 없네요. 문제는 A 입주권은 관리처분 전 주택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문제네요. A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017년 5월 취득이라 거주 요건은 필요가 없네요. 재개발 지구에 주택을 취득했는데 1년 10개월 만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네요.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은 갖추지를 못했네요. 그런데 세입자는 6개월을 더 살다가 나갔네요. 세입자가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 한다면 2년 4개월인데 그렇다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과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실제 거주한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이번 유권 해석의 핵심이네요. 기획재정부의 답변입니다. 답변의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면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직접 살았다면 거주기간도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세입자가 실제 거주한 6개월도 보유기간에 합산이 되면서 A 입주권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서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는 없네요. 그리고 추가 답변 내용은 참고삼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전 입주권 A와 신규주택 B의 일시적 2주택 양도하는 종전 입주권은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기에 3년 내 양도를 하면서 질의하신 분은 비과세를 적용받게 됐네요. 지난 영상 입주권의 비과세 7가지의 경우 질의하신 분의 경우는 입주권과 주택의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내 매도 요건이네요.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무슨 뜻일까요? 관리처분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즉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다음에 국세청에서 관리처분 이후에도 실제 살고 있었는지 소명을 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겠네요. 전입세대 열람, 등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세입자 나가는 날 보증금 반환한 영수증 등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사용 영수증이 있다면 실제 사용한 것으로 증명이 되겠네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명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잘 보관하고 있어야겠네요. 오늘 강의 결론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실제 주거로 사용을 했다면
이 기간도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 거주 기간의 합산이 됩니다. 만약에 관리처분 전에 요건을 충족 못했다면 이후에 태거를 천천히 하면서 요건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이렇게 인가 이후에 실제 사용한 기간도 보유 및 거주 기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강의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우수 구독자가 맞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